오늘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매번마다 제가 이상하게 방송을 내일은 그만해야지 하다가 또 국민들께서 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지금은 또 의사 파업이라는 또 현안도 있고 해서 의사 파업 문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같이 다루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헌법과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상권분립과 종교의 자유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너지고 있고 검찰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국회가 무너지고 있고 전문가들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게벨스와 같은 선동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상식이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승리하는 자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이런 것입니다. 정의로운 자가 승리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 이 거짓말하는 정권이 승리를 할 수가 없었죠. 지금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정의로운 자가 승리를 해야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만 있습니다. 적폐라고 하면서 또 편가르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대중들의 괴벨스처럼 분노와 증오만을 일으키는 이런 정치.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게 정치 보복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든 눈과 귀를 가리고 정말 어떤 독재 정권보다 심각한 언론의 왜곡. 코로나도 문재인 정권의 방역 실패죠. 이것을 가지고 성공으로 이끄는 선전, 그 괴벨스의 정말 이 예술적인 선동입니다. 한 문장만 가지고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사기, 코로나 거짓이죠. 저기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저기 빨간 박스에 있는 200명 이상으로 증가한 게 8월 15일 아닙니까? 8월 15일, 8월 16일 날 빨간 박스에 200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 저것을 광화문 탓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집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 8월 15일 날은 잠복기를 고려하면 8월 초에서 8월 10일 사이에 일입니다. 잠복기 평균 5.21. 그럼 잠복기를 고려하면 최소한 8월 10일 이전의 사건인데 8월 15일 광화문 사건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복기 최장 14일을 더하면요. 이제 8월 15일 날 전파됐다는 사람들은 이미 잠복기가 이제 모레면 끝납니다. 최장 잠복기가. 보통은 5일이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8.15 집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복기 14일 지나고 나서는요. 경찰이나 보건소는 헛소리하면 잠복기 14일이라며 8월 15일에서 이게 지금 2주가 다 지났는데 9월달 10월달 돼도 8.15 날 전파됐다고 할 겁니까? 이제 8.15 잠복기도 끝났어요. 더 이상 8.15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그리고 저 8월 15일 날 증가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만 명, 2,000만 명 규모의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문재인 정권이 휴가 가라고 했는 거 그것 때문입니다. 휴가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안전 불감증으로 전 국민이 그 안전 불감증으로 전 국민이 집합을 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제주도, 뭐 또 어딥니까? 동해안, 캐리비안 베이, 뭐 자기들이 쿠폰까지 발행하면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8.15 집회 탓을 하는 거, 잠복기 사기친 거, 그 다음에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무작위 강제 검사. 이것은 의학적으로 어떤 합리성도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수많은 의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의사회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혼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사회에 의사들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 상의도 하고 제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도 하고 저도 혹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점검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검사가 조작됐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국민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분들을 그러니까 검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조금 신빙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사가 조작됐다라든지 뭐 또 PCR 검사가 정확하지 않다라든지 PCR 검사가 상당히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잠복기를 사기쳤다. 그 다음에 8월 15일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참석자들은 확진자하고 만난 증거도 없는데 강제 검사를 하고 강제 격리를 하고 강제 통신 추적을 하는 그게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만 지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잠복기가 끝났습니다. 상대방한테 그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야비하기 때문에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외가 훨씬 안전하다. 야외에서 벌어지는 정치 집회가 실내 나이트클럽보다 훨씬 안전함에도 정치 집회를 막는 그 자체가 헌법 유린이다. 그렇게 말해야죠. 야외에서는 전파가 불가능하다. 벼락 맞는 거 제가 비유를 들었죠. 벼락 맞는 게 불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죠. 굉장히 벼락 맞을 확률은 낮다. 야외에서 걸릴 확률은 낮다. 벼락 맞을 확률도 낮다. 근데 걸릴 수 없다. 벼락 맞을 수 없다. 요거 말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벼락 맞을 수 없다. 이렇게는 우리가 그런 말장난에 엮이지는 말자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짓 뉴스를 하고 있는 것을 히틀러의 피아노가 됐던 그 독일을 선동했던 언론처럼 문재인 정권의 피아노가 돼서 MBC, PD 수첩, JTBC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저 부분은 언급도 안 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 자기들이 휴가 보내서 휴가 때문에 지금 코로나 폭발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왜 애꿎은 8.15 집회 탓을 합니까? 잠복기도 하나도 안 맞는데. 제주도 22만 인파. 저기서도 확진자 나왔잖아요. 강제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요. 역학조사라는 공문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고발하고 있는데 역학조사라는 것은 감염병 진단 기준에 따라서 실시해야 된다. 감염병 시행령 제14조의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저 표를 딱 얘기를 하세요. 감염병 진단 기준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고 감염병 진단 기준은 접촉자한테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접촉자의 정의, 밀접 접촉자의 정의는 확진자와 확실하게 15분 이상 두 사람 다 마스크 안 쓰고 한 사람만 마스크 써도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8.15 집회 때 다 마스크 썼더만요. 확진자를 만났지도 않잖아요. 확진자와 확실하게 마스크도 안 쓰고 1m 내에서 얼굴 마주보고 15분 이상 얘기했을 때 아니면 확진자하고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했을 때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거짓말을 왜 하냐는 거죠.
이런 의학적인 기준에 맞는 사람을 검사해야 되는데 광화문 간 사람 검사 안 하면 다 처벌하겠다. 무슨 이런 공안 정치를 하고 사기 정치를 합니까? 이 강제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조용해요. 엉뚱한 소리만 트집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진단검사 명령서를 남발하면서 역학조사요? 역학조사 감염병 18조에 그 시행령 14조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의학적 기준에 맞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기말을 합니까? 그냥 당신들이 명령만 하면은 김정은처럼 명령만 하면 다 법이 됩니까? 법에 나온 대로 해야죠. 이런 출석 요구서, 경찰에 지금 출석 요구서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제가 이메일 공개하는데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이메일, 제 이메일 오늘 공개하는 거기에 보내주시면 어제도 몇 분 제가 방송하니까 이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 다 해드렸습니다. 정말 강제 검사를 당해서 고발하실 분 제가 이메일로 고발장 샘플 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서 받으신 분, 저 출석 요구서가 부당하다는 거, 처벌한다는 게 부당하다는 거에 대한 그 문서를 다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오늘 한 번 더 제 이메일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제보를 했어요. 용인에도 그렇대요. 용인에 바이칼 휘트니스, 여기 운동하는 곳인가 봐요. 운동하는 곳은 마스크 못 쓰잖아요. 탁구장이나 운동하는 데는 마스크를 못 써요. 헉헉거리면서 비말을 엄청 쏟아내요. 저는 실내 운동하는 곳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어떤 것보다 장소보다 위험해요. 근데 용인시가 바이칼 휘트니스 수지점에서 그 운동한 사람이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동한 사람이 확진자인데, 자, 광화문은 날짜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저기는 7시에서 9시 사이에 온 사람만,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마스크 안 쓰고 운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시간대에 운동한 사람조차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고 강제검사 대상 아닙니다. 용인도 저렇게 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저러고 있어요. 중대본이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확진자와 만난 적도 없는 야외에 있는 사람은 강제 검사합니까? 실내에서 그 휘트니스 운동하는 데에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데서 헉헉거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검사할 필요 없다면서요. 증상이 있으면 검사해 보라면서요. 저 밑에 롯데 아울렛 고객 휴게센터 실내 밀폐된 공간에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확진자가 있었대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검사할 필요 없대요. 증상 있으면 검사해보래요. 근데 지금 광화문 국민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제검사잖아요. 아무 증상 없는 사람 강제검사하라고 하잖아요. 야외에서 확진자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저기는 확진자하고 같은 시간대에 헬스클럽에서 헉헉거리면서 비말 교류하면서 운동한 사람조차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라. 이게 지금 방역 원칙 아닙니까? 왜 틀리게 합니까? 정은경 본부장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운동합시다 하는데 마스크 쓰면요, 숨이 차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짓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100만 이상이 이제 저의 말을 듣고 알아서, 좌파들도 엄청 많이 듣나 봐요. 알아서 강제검사 강요하는 보건소 직원, 경찰한테 이제 막 따진대요. 내가 왜 확진자를 만났냐? 나한테 왜 강제검사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사례도 막 던대요. 용인의 바이칼 휘트니스는 확진자하고 같이 운동했는 사람도 검사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 오페라의 유령도 그렇고 캐리안 베이에서도 확진자 나와도 검사할 필요 없다면서 왜 나는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데 왜 검사를 하냐?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요즘에 대답을 못 한대요. 자기들도 매뉴얼 찾아보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위에서 시켜서 그래. 어제 경남에 있는 분이 한 분 연락 오셔서 막 따져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김경수가 시켜서 그런데, 김경수 고발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게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는 사람한테 강제 검사를 강요하고 강제 격리를 강요합니까? 왜 다릅니까? 용인시청의 나이트클럽에 아니고 휘트니스 센터에서 했는 거하고 왜 다릅니까? 휘트니스 센터에서 확진자 만난 사람도 검사할 필요 없다면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JTBC, MBC PD수첩 찍소리도 안 합니까? 예? 지역단체장 다 고발해야 돼. 이 증거 자료 저한테 이메일 하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이게 지금 누가 들어도 초등학생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게. 정은경도 전라도 출신이라서 뭐 지난번 메르스 때는 뭐 잘못했다고 감봉되고 했다면서요. 근데 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승진을 했는데 뭐 검찰이든 뭐 어디든 전라도 출신이 뭐 대접받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은. 대학교 공공의대도 지금 전라도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캐리안 베이도. 왜 캐리안 베이는 확진자 나왔는데 강제검사 안 합니까? 좌파들도 한 번씩 이 방송 본다는데 좌파들 대답해 보세요. 저 맥주집에 2시간, 3시간 동안 같이 확진자하고 맥주 마시는 사람들 왜 검사 안 합니까? 밀폐된 실내가 더 위험한데. 야외에서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광화문 국민들은 야외 집회가 위험하다. 야외 집회에서 퍼졌다는 이 정치 공작을 하기 위해서 100만 명 다 강제검사 시키면서 말이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좌파들도 머리가 달렸으면 장식으로 가져가지 말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뭐 검사가 뭐 무슨 조작했네 이런 걸로 우리 엮이지 말자고요. 제발 뭐 검사가 조작됐네 뭐 검사가 신뢰성이 별로 없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저런 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요. 김봉남 맥주집에 밤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같이 맥주 마신 사람 왜 검사 안 합니까? 유증상자하고 같이 맥주 마신 사람들 왜 검사 안 하냐고요. 예? 정은경 본부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자기가 이런 진짜 진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냐고. 자, 사랑제일교회 환자가 장례식장 들렸대요. 거기는 전원검사. 이게 공산당이지. 이게 지금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광화문 국민이나 사랑제일교회는 뭐 들렀다 그러면 맥주집 들러도 맥주집 전원검사.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간 적 없는 사람은 증상 있으면 검사하시고 같은 시간에 맥주 마셔도 밀폐된 실내에서 마셔도 증상 없으면 검사하지 말래요.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중학생 그 학교 교사 다 접촉했습니까? 밀접 15분 이상 1m 내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 접촉했습니까? 교직원 200명 학생 1명이 전원검사 시키고 있어요. 전원검사. 이런 거짓을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그래도 문재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양심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봉쇄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저게 신문 기사잖아요. 자, 지금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면서 중국 사람은 관광객하고 그 생활을 아주 불편 없이 유학생하고 하게 해주려고 발버둥 쳤대요. 국민 생명 담보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다 퍼진 거 아니에요. 질병관리본부장이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문재인 책임져야죠. 강경화, 박능우 책임져야죠.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 질병이 우글거리는 거를 봉쇄 안 하려고 예배를 봉쇄 안 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국민들 집회를 봉쇄 안 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어떻게 중국을 봉쇄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예? 정은경이가 그랬어요. 중국에서 유입된 게 사실이다. 정은경이 양심 고백했습니다. 문재인이하고 믿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의사가 중국에서 유입된 게 사실이고 중국의 그 무증상 경증 환자를 통해서 퍼진 게 사실이다. 말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안전하다고 했던 문재인하고 박원순이가 안전하다고 했던 밀집, 밀폐, 실내 밀폐된 환경이 위험하다. 근데 우리가 초기에 잘못했다. 실내 밀폐된 곳을 했어야 되는데 정의가 한 말입니다. 저게
문재인은 실내 밀폐된 곳은 안전하고 야외 집회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때려 막는 게 문재인 박원순이었습니다. 정은경이가 양심 선언했어요. 그러면 책임져야죠. 1차 폭발 중국 안 막은 것 때문에 국민들 다 코로나 걸린 거 엄정하게 법적 처벌 받아야죠. 방역 방해로. 방역 왜 방해했습니까? 중국 막아야 된다는데 의사가. 예? 2차로 밀집된데 나이트클럽, 이태원 클럽 위험하다고 의사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 왜 안전하다고 계속 영업하게 했습니까? 정은경이가 다 고백했다니까요, 언론에. 그러면서 정은경 본부장이 또 최근에 한 말이 있죠.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지금은 정부 때문에 다 퍼져가지고 어느 장소든 코로나 다 있다. 어느 장소든 코로나 다 있다. 파리도 타다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사랑제일교회 탓을 합니까? 사랑교회 아니고 다른 그쪽에 있는 체육관도 체육학원도 30% 나왔잖아요, 양성이. 그 사람들 그냥 해본 거예요. 다 그렇게 지금은 문재인 정권 때문에 코로나가 온 대한민국에 다 퍼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8월 15일 잠복기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지금 몇백 명씩 나오는 거 8월 15일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5일이면 끝나는데 문재인하고 제일 친한 의사가 5일만 지나면 감염력 없다고 했잖아요. 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코로나 공안정국을 하면서 국민 처벌하겠다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고, 문재인이 말에 이 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지적해도 처벌하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북한보다 더한 나라예요, 이게. 예? 2월 달에 정은경이가 발버둥 쳤다는 저거 지적하는 겁니다. 박능우하고 강경화가 2월 달에 막는다 해놓고 2시간 만에 2월 2일 날 번복했어요. 중국 사람 막아야 되는데 막는다 해놓고 위에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시진핑이 한테 잘 보이려고 2시간 만에 말 바꿨다. 중앙일보에 나오잖아요. 오후 5시에 박능우가 중국에 지금 우한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니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하니까 중국인 입국 막겠다 발표했어요. 박능우가 2월 2일 오후 5시. 근데 그거 야 시진핑이 화낸다. 중국 사람 막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2시간 만에 뒤집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거는 중앙일보 2월 2일자 보도입니다. 신문 보도. 무슨 문재인 방역이 과학이라면서. 과학인데 왜 저렇게 비과학적으로 친중 사대주의 방역을 했습니까? 저게 과학입니까? 과학은 질병유입국에서 차단을 해야죠. 그게 과학이죠. 예? 협박 문자 보낸다는데 경찰이나 공무원이 그러세요. 아니 지금 니네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문자에 실내에서 맥주집에서 같이 맥주 마시고 헬스클럽에서 같이 대면해서 운동을 해도 검사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나는 확진자 만나지도 않는데 왜 강제 검사하고 강제 추적하느냐. 난 당신을 직권남용으로 전국민 고발운동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거 지금 박능우 강경화가 2시간 만에 뒤집은 거 아닙니까? 저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월 2일 날 2시간 만에 뒤집어서 대한민국의 중국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한 이것은 세월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권 범죄입니다. 저거 반드시 처벌시켜야 됩니다. 예? 덕분에 의사 뒤통수 때리는 거 오늘 나옵니다. 강경화가 입국 금지하는 거는 방역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예배 금지하는 거는 방역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 해놓고 왜 예배 금지를 하고 있어요? 예배 금지하는 거, 집회 금지하는 거는 그러면은 방역 능력이 있어서 그러고 있습니까? 강경화가요, 중국을 두둔하려고요. 방역 능력 없는 국가가 저렇게 입국 금지한다고. 여러분들 다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강경화가 했던 발언이에요. 그 당시에 중국 두둔하려고. 지금 와서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요. 박능우가 오죽하면은 아까 전에 정은경이가 중국에서 들어온 건 맞다 그랬죠. 근데 박능우는 이거
2월 26일 날 기사입니다. 2월 26일 날 연합뉴스 거에 아마 한국 사람 때문에 전파됐다. 한국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 때문에 전파됐다. 제가 지금 다 팩트를 말씀드리잖아요. 신문 보도, 박능호가 했는 말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한 저 마이크 들고 했는 거에 대한 신문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국민을 기만했어요. 중국 때문에 다 전파됐다고 정은경이가 그랬는데 중국 때문이 아니고 한국 사람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중국 막을 필요 없다. 저렇게 국민들 앞에 거짓말 했다고요. 이거 정권 바뀌면요. 박능호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 생명을 가지고 조공 갖다 바친 거잖아요. 중국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려고 한국 사람 때문에 퍼지는 거다. 중국 입국 때문에 퍼지는 거 아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인영이 자 여기 보면 우리 53만 7천 명 국민들이 죽기 싫습니다.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죽기 싫습니다. 중국 입국 금지 시켜주세요. 그때 53만 명이 청와대에 청원했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받기 싫습니다. 이게 청와대 청원이에요. 이거를 했는데 2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친구하고 바이러스 고통 나누자. 이게 민주당이 했던 짓입니다. 어려울 때 바이러스 고통 나누자고 한 게. 그래 놓고 뭐 과학이다? 예배 금지한다? 국민 여러분 이런 거 다 알리세요. 전 국민들한테.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는 신문 기사를 지금 오늘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요. 박원순이 중국 환영한다. 동영상까지 국민 헬스로 만들어서 중국 환영한다 그랬어요. 2월 달에. 우리나라 국민들 정치 집회는 감염병이 한 사람이라도 옮기면 어떡하냐. 사람 모이는 거 막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 정치 집회 막아놓고는요. 중국 사람한테는 동영상 만들어서 저런 짓을 했다고요. 박원순이가. 중국 환영한다고. 중국 짜요. 우한 짜요. 우한까지 환영한대. 우한까지. 저게 박원순이가 2월 26일 날 조선일보에 했던 기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박원순 분향소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청 앞에 사람들 10명도 못 모이게 해요. 10명도. 근데 자기들 분향소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향소는. 예? 아, 어디 갔나? 흥분하다가 지금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 슬라이드 쇼. 이 얘기했죠? 이거 지금. 서울광장 분향소. 오늘요. 박원순 거기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박원순 조계사에서 49제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49제 하는 사람은 인조인간입니까? 예?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요. 서울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냐면요. 8월 14일 날 어떻게 발표했냐. 교회에서 정규 예배, 법회, 미사 등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고 절은요. 정규 법회만 하고 나머지는 종교시설 주간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를 했습니다. 자, 법회는 하게 해주고 그다음 법회 외에는 모든 행사 금지한다. 코로나 때문에. 자, 법회 외의 행사를 박원순 이거 왜 합니까?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절은 법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저 49제도 49제는 법회 외의 행사 금지된 행사 아닙니까? 아니 금지된 감염병 때문에 처벌한다는 행사를 서울시가 했다니까요. 저게 박원순이가. 저건 고발 대상이죠. 스스로 감염병으로 다른 사람은 고발하면서 자기들은 감염병 위반 행위를 분향소도 하고 49제도 하고 야외는 위험하다는 말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공작은 야외 집회가 위험해서 문재인 정권 내내 문재인 정권 온갖 비리에 대해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북한 김일성 광장이나 천안문 광장처럼 집회를 못하게 하는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가 훨씬 안전한데 야외는 위험하다는 이 가짜뉴스, 이 사기 뉴스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지금 침해되고 있는 겁니다. 야외가 위험하다면서 야외 집회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강제 검사까지 동원하니까 얼마나 이게 범죄가 심각합니까? 예? 야외가 안전하다 그랬어요. 식약처 대한민국 정부기관 아닙니까? 질병관리본부, 당신들이 했던 말이에요. 야외는 안전합니다. 그건 상식이죠. 당신들, 미국에도 이 실내 맥주집이나 실내는 다 금지되어 있는데요. 야외가 안전하기 때문에 야외 포차를 뉴욕에서도 지금 다 권고를 한대요. 야외 포차를. 왜? 야외는 터져 있으니까 다 퍼지잖아. 담배 연기 퍼지듯이. 야외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를 다 잡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한다. 미국, 이게 전 세계의 상식입니다. 상식. 이거를 반대로 해와서 온 국민들을, 사랑제일교회도 야외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청와대 앞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실내로 갖다가 밀어넣었잖아요. 밀폐된 곳에. 그래서 병 주고 비난하고, 뭐 깡패들이 자기가 시비 걸고 자기가 때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야외. 자, 서울시 1574명 코로나 확진 환자, 자기들 낸 자료입니다, 법원에. 전부 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만 발생했어요. 종로구 중구, 여기 청와대하고 광화문이 있어서 집회를 막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 자료입니다. 노란색으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코로나가 적게 발생한 곳, 가장 안전한 곳이 종로구 중구입니다. 근데 저기 집회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과학입니까? 예? 이동욱 TV 좋아요 꾹 누르고 왔다고요? 이동욱 TV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예? 그래서 2월달, 3월달부터 사랑제일교회 예배는 못 드리게 하면서 중국은 다 들어오게 하고, 중국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고, 나이트클럽, 실내 밀폐된 공간에 나이트클럽은 하게 하고, 대형 공연, 오페라의 유령, 확진자 배우가 하는 오페라의 유령은 하게 하면서 예배는 못 드리게 했는, 저 때부터 벌써 예배 자체를 저렇게 스피커를 틀어서요.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못 드리게 막 엄청 스피커를 크게 틀었대요. 이 공산당이 하는 짓 아닙니까? 이게. 자, 밑에 나이트클럽은 하게 하고요. 3월달, 4월달에. 사랑제일교회 예배는 못 드리게 했어요.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 초등학생만 되면 상식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 방역 아닙니까? 종교 방역이고. 누가 과학을 얘기합니까? 문재인 과학요? 방역이 과학이라고요?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이 국민들이 거짓에 속이 터져서 나라를 파탄내는 거에, 대한민국을 파탄내는 거에 속이 터지는 이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가 위험하다는 그런 사기를 지금 치는 거예요. 공개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제가. 왜 한마디의 괴벨스처럼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왜곡합니까? 지금 엄청난 방역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서 방역에 대해서, 그 거짓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를 방역 방해라 그럽니까, 그게? 자, 2월 달부터 집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 야외에, 안전한 야외의 집회를 2월 달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정말 극악한 행동, 정말 이거 반드시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정의가 되면 안 됩니다. 저게 정의가 되면 안 됩니다. 방역방해 엄정 법집행, 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야. 지금 사기 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치 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교 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생명 다 죽였는 중국 사람 누가 들렸고, 거꾸로 방역해가지고 실내 나이트클럽 다 해서 국민 다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처벌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은 검사할 필요 없다 하고, 야외에서 확진자하고 접촉한 적도 없는 사람은
검사라고 하는 인권 침해하는 게 그걸 거부하면 방역 방해입니까? 8월 15일 날 잠복기도 없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타임머신 탔습니까? 8월 1일부터 자기들이 휴가 보내서 다 퍼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8.15 국민 탓하면서 인신을 구속하고 인신을 감금하고 2주간 감금하고 이런 짓 하면서 방역 방해 엄정 법 집행요. 저는 정말 이거 공산당보다 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보다 악한 일이에요. 자, 문재인이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자, 여기는 보면 공권력 국민을 협박합니다. 국민들한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되겠다. 근데요, 문재인이 2013년에 했는 말이 뭔지 압니까? 공권력을 투입하면 안 됩니다. 공권력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됩니다.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입니다. 내로남불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말 보세요. 자기가 마치 과거에는 민주화하는 사람처럼 지금은 공권력만 찾고 독재,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인간이 대화와 협상이 먼저인데 왜 국민들 겁박합니까? 의사 집회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이 먼저인 겁니다. 8.15 국민들에게도 광화문 나와서 대화한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근데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라. 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라. 이런 공포정치 합니까, 지금? 문재인 당신이 했는 말이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돼. 저거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까?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 당시에, 저 2013년도에 자기는 야당이니까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일 뿐이라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겁박합니까?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오늘 기독교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문재인이.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정말 목사님들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 듣고. 정말 한국교회 이런 모욕적인 말 듣고 문재인이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방역은 과학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기 방역 하면서 중국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 다 열어놓고 생활 다 하면서 하는 게 방역이라고 해놓고 K방역이라 해놓고 지금 와서 예배조차도 방해하면서 하는 말이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무조건 과학을 받아들여야 된다. 종교는 비과학이다. 종교는 비과학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태경하고 똑같은 말 했어요. 이거 정말 코로나를 신앙이 막을 수 없다. 바이러스는 못 지킨다. 그냥 종교는 마음의 평화를 줄 뿐이다. 그건 당신이 그런 말 하면요. 유물론자예요. 문재인 당신은 유물론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니까 예배나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줄 뿐이다. 이런 무신론자가 하는 말 들을 겁니까? 한국교회가?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도 무신론자죠. 유물론자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오늘 했는 말이 예배는 마음의 평화를 줄 뿐이다. 바이러스에서 못 지킨다. 하나님은 바이러스에서 못 지켜준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은. 이런 말을 듣고 목사님들 그냥 돌아오십니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너네들은 비과학이다. 하나님도 코로나를 못 지켜. 그냥 예배드린 건 마음의 평안일 뿐이야. 이런 무신론자, 유물론자의 말에 굴복할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커피숍은 하고 맥주집은 하고 맥주집에서 같이 맥주를 3시간 마셔도 코로나는 그 인자인간이라서 감염 안 되니까 검사도 안 합니까? 이런 방역을 합니까? 그러면서 예배는 위험합니까? 전철 다 하고 관공서 다 하고 이 신앙은요.
정말 어떻게 목사님들이 문재인한테 끌려가서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옵니까? 신사참배보다 더 모욕적인 일이죠. 문재인이 했는 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지켜주는 게 아니래요. 예배는 마음의 평안을 줄 뿐이래요. 비과학이래요. 한국교회 이런 극단적인 모독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지금 중국 다 열어놓고 신뢰가 안전하다고 신뢰 다해서 국민한테 퍼뜨린 인간들이 이 국민들한테 강제검사, 상식에도 안 맞는 강제검사, 야외를 위험하게 하겠다는 정치 공작을 위한 인간의 몸을 도구로 삼는 강제 감금, 통신 추적하면서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고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예? 예배는 금지하고 예배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요? 예배는 마음의 평안만 줄 뿐이라고요? 예배는 그냥 액세서리고 비과학이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정세균 교회 다닙니까? 참, 과학을 받아들여라. 앞으로 과학 받아들이고 교회 다 없앱시다. 과학 받아들이고 교회 다 없애요. 예? 기독교 장로회가, 언론들이요, 저걸 기독교라고 해요. 한국교회에서 즉각 추방해야 돼. 기독교 장로회, 당신들이 진보, 문익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 장로회가 한국교회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저런 인간들. 이런 유물론적인 얘기하는 인간들. 기독교 장로총회가 뭡니까? 기장. 저는 기장을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안 봅니다. 어떻게 이런 문재인의 모독적인 말, 기장 당신들은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기장은. 기장 저런 인간들은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가 한국 교회의 주류입니까? 저 사람들은 항상 진보적인 그런 진보 좌파,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추미애,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을 권력의 개로 만들었어요. 정치인 추미애가 윤석열의 지휘권을 다 빼앗았습니다. 지휘랍시고, 지휘는 내가 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의 독립이 있는 국가입니까, 국민 여러분? 장관이 조국이 수사하는 검사, 감찰하고, 판사가 수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판사가 수사해서 판사 판결한다? 이게 인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 감찰은 위법하다. 이런 검사들의 양심의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검찰이 장악당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양심의 소리조차도 검찰에서 안 나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고 법원이 정치법원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명수사만 하는데, 문재인이가 검찰총장인데, 추미애가 검찰총장인데, 정세균이가 대법원장인데, 이제 누가 지금 우리 불쌍한 국민을 지켜줍니까? 검사분들, 판사분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 교회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법원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데, 정치검찰 되고, 정치법원이 되고, 정치판사가 되고, 정치교회, 정치목사들이 우글거리는, 정치목사들이 대형교회 우글거리는,
이게 지금 됩니까, 이게? 한명숙 대법원까지 뇌물죄로 확정된 사람을 한명숙 수사한 거를 감찰하겠답니다. 대한민국에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어요. 빨갱이 혁명이. 한명숙도 있고 조국 구하기, 조국이가 무리한 수사를 당했답니다. 온갖 거짓이 지금 법원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입시 부정한 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입시 부정한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란 권력을 이용해서 무리한 수사했다. 조국이 수사한 사람을 감찰하고 정치 보복하고 보복 인사하는 거, 이거는요 김기춘, 조윤선의 직권 남용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되고 있는 괴벨스의 시대가 됐습니다. 히틀러 시대가 됐습니다. 조국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랍니다. 자, 그러면 숙명여고 고등학생은 왜 실형을 구형했습니까? 검찰은. 조국이 딸은 의대 사기쳐서 들어갔는데, 의대 입시 부정해서 들어갔는데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서 시험 한번 사기쳤다고 왜 실형을 구형합니까? 조국이 딸보다 나이가 적습니까? 이 법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없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는 실형 구형하고, 조국이 딸은 아직도 의대 다닙니까? 양심이 있어야죠. 양심이. 조국이가 부정 가놓고, 부정해서 가놓고는 어떻게 아직도 의대를 다닙니까,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대 의전은 그게 학교입니까, 지금? 퇴학을 시켜야죠. 고대도 마찬가지고. 정유라는 왜 충주를 만들었습니까? 정유라는 수가까지 채웠어요. 22살에. 조민이는 29살, 30살인데 조국이 딸은 얼굴도 안 보여줘요. 개인 인권 보호해야 된다고. 이게 나라입니까? 법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게? 이게 법치입니까? 추미애가요, 자유민주 국민들이 집회신고해서 하는 것을 집회를 거기서 못하게 막고 있는 불법 집회를 하는 그 세뇌당한 아이들, 평화의 소녀상, 그 반일 운동하는 아이들, 남의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지켜주라고 법무부 장관이 적법 집회를 방해하는 반일주의자들을 지켜주라고 저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법치입니까? 법치?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에요. 헌법유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요. 추미애 말 안 듣는 윤석열을 검찰 개혁할 사람이 황운하랍니다. 황운하. 울산 선거 부정 했던 범죄자 황운하가 검찰 개혁에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범죄자들이 나서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황운하가 검찰 개혁하는 게 맞대요. 추미애는. 조국이 입시 부정 같이 했던, 경력 위조 같이 했던 최강욱이가 추미애하고 같은 법무부 장관 명의의 그 문자를 같이 공유하고, 최순실이가 태블릿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연설문 같이 했다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검찰한테 온갖 겁박을 하는 추미애의 검찰 장악 문건을 최강욱이하고 같이 공유했다는 저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게 승리했다고 정의가 됩니까, 지금? 검찰청 앞에 좌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저 정치 검찰 퇴출, 문재인의 말에 듣는 하명 수사하는 게 그게 정치 검찰입니다. 조국의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최강욱의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울산 선거 부정 김경수 윤미향이 그거를 수사하지 않는 게 정치 검찰입니까? 수사하지 않는 게 정치 검찰이죠, 그게. 저런 홍위병과 같은, 이제는요, 좌파들이 홍위병 시위를 합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억압을 하고 있어요. 검찰청 앞에서 저런 옷 입고 돌아다닙니다. 윤석열 총장
집까지 위협을 하러 찾아갔다잖아요.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문재인이가 메르스 때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메르스 때 38명 죽었습니다. 자기들 말로 따지면 지금 이거는 307명, 벌써 이 8.15 전에 307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코로나는 메르스 때는 38명 죽었어요. 고작 38명 죽었어요. 왜? 지금 307명을 엄청나게 적게 죽었다고 자랑하잖아요. K방역이라면서. 38명 죽었을 때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낳은 참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면서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으면서 사과 한마디 없다. 지금 문재인이가 그렇습니다. 중국 받아들여서 거꾸로 방역해서 실내 밀폐된 공간에 나이트클럽 다 열어서 다 퍼지게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고 국민을 마녀사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정의가 승리해야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짓으로, 코로나 거짓으로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자가 되는 괴벨스의 말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자다. 괴벨스의 말이죠. 대중의 분노를 일으켜라. 마녀사냥해서.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절망입니다. 메르스 때 이랬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는요, 국민들한테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겁박하고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누르겠다고.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돼야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분노와 정오로 선동하는 자들이 설치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마녀사냥으로 최순실을 마녀사냥하더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마녀사냥하더니 신천지를 마녀사냥하더니 정광훈을 마녀사냥하더니 이제는 애국 국민들을 다 마녀사냥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된 이 히틀러 시대, 파쇼 시대,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선전하는 괴벨스 시대, 정말 심각합니다. 한 문장만 달라, 한 문장을 가지고 피아노인 언론을 이용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을 대중 앞에 하니까 거짓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협박합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인권 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답니다. 지금은 뭡니까? 막 잡아 넣어라.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문재인 참, 조국의 이 파렴치한 범죄,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감염병법이요.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서운 계엄령법이 돼가지고요. 300건을 기소했답니다. 검찰도 이미 정치검찰이 됐어요. 국민 막 잡아넣는 거예요. 조국이는 절제된 수사. 윤미향이는 인권 존중 수사. 국민들에 대해서는 막 인권도 없습니다. 막 체포하고요. 막 검사하고요. 법정 최고형 구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나라가 이게 지금 북한보다 더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지금 정강훈 목사 폭력 집회했대요. 10월 달에. 이미 정치검찰이 돼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거법 위반 말 한마디 했다고 막 구속하고 조국이 명예훼손했다고 조국이는 떵떵거리고 살고 조국이 명예훼손했다고 지금 또 정강훈 목사님 잡아놓고 이 많은 겁니까 이게. 방역 비협조 땐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다.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줄 뿐이고 비과학이다.
하나님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이런 무슨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욕하면서, 기독교를 모욕하면서,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다는데 목사님도 오늘 식사하고 왔습니까 혹시? 차도 한 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차가 넘어갑니까? 신성모독이 보통 신성모독이 아니죠. 자, 표현의 자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영주 MBC 고영주 MBC 이사장 하신 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게 1심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무죄 받았잖아요. 오늘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법원이 바짝 바로 기었습니다.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서요, 실형 선고했습니다. 실형. 고영주 그 변호사님, 이분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실형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앞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하면 다 잡혀갑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 판사들이 이제 난무하는 겁니다. 저게 진짜 이제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정말 정치 판사들 다 됐습니다. 하명수사에다가.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하면, 최고 존엄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제 뭐 벌금형도 아니에요. 실형이 나와요. 실형.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본권이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면 다 잡아가겠답니다. 강경 대응하겠답니다.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국민들한테 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집회 허용한 국민들, 그 판사를 겁박합니다. 정세균 당신이 대법원장입니까? 왜 상권 분립인데 법원을 겁박합니까? 인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미애의 언행, 지금과 같은 추미애의 언행, 검찰을 겁박하고, 이런 것은 여당에 있던 조홍천 의원도, 저 사람도 검사 출신이죠. 30년 동안 이렇게 이런 사람 못 봤다. 추미애 같은 인간은 30년 동안 못 봤다. 어떻게 이렇게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이런 것을 여당 의원인 조홍천 의원도 추미애의 저런 말은 30년 동안 못 받는 일이다. 정말 민주당 내에서도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은 분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추미애 아들 탈영해가지고 어디냐고 하니까 집인데요. 그랬답니다. 그 위에 선임이 말하니까 어디냐 복귀해라 그러니까 집이다고. 수사도 안 합니다. 추미애 저 아들. 검찰이 그냥 추미애의 개가 된 겁니다. 이제는. 드루킹 선거 조작, 청와대 선거 부정, 한명숙 범죄, 검찰 블랙리스트, 라임 범죄, 정권의 라임 범죄, 옵티머스 범죄, 이스타 항공 범죄, 추미애 아들 범죄, 조국이 범죄, 윤미향 범죄. 이제는 수사하면은 다 자천되고, 어느 검사가 지금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정권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검찰이 정치검찰로 다 만들어서 하명수사만 합니다. 하명수사. 국민 때려잡는 하명수사만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광화문에도 목숨 걸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 어딨냐 그러면 집이다. 탈영해가지고 수사도 안 하고, 추미애가 우리 아들 화났으니까 건들지 말래요. 대단합니다. 우리 아들 화났으니까 건들지 말래요. 죄져도. 박원순이 성추행 사건은 왜 수사 안 합니까? 그 사람이 4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성추행 수사는 경찰청장, 가짜뉴스만 오히려 처벌하겠답니다.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가짜뉴스가 중요하고, 성추행 사건은 수사 안 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니까 필요성이 없답니다. 이게 법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박원순 49제는 예배는 못 드려도 49제 종교 행사 금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못 하는데 박원순 49제는 코로나 금지인데 서울시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국민들이 오늘 고발하겠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법회, 정기 법회 외에는 모든 행사 금지시켜 놓고 정기 법회 아니잖아요. 박원순 49제는. 이해찬이가 광화문에서 확진자 만난 적도 없는 국민들을 전원 고발하겠답니다. 검사, 강제 검사 안 하면. 저런 협박죄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방역 실패도 윤석열 탓이랍니다. 국민들 막 잡아넣지 않은 윤석열 탓이랍니다. 자기 아들은 화났으니까 수사하지 말고 5.18은 단순 비방에도 징역 7년이랍니다. 이제는요, 사기 방역, 정치 방역 비방에도 처벌하는 법을 입법한답니다. 민주당이 이제 190석이니까 그런 것도 하면요, 사기 방역도 이제 비판도 못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요, 북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국이가요, 자기 페이스북에 저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광훈 목사 사진하고 저 사진하고 딱 저렇게 올렸대요. 조국이가. 구속도 안 당하고 범죄자가 저런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왜 올렸느냐? 저거 사진을 본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동욱 회장님은 정광훈 앞잡이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올렸답니다. 내가 정광훈 앞잡이입니까? 내가 정말 학문적인 진리가 중요한 거죠. 내가 뭐 8.15 집회 국민들 앞잡이입니까? 저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조국이의 아주 비열한 수법입니다. 예? 정광훈 아무 말도 안 하고 PD수첩도요. 8월 15일 이전에 그게 전가했는데 8월 15일 이후에 8월 15일 이전에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8월 15일 이후에 증가했다고 하면서 8월 15일 집회 때문에 퍼졌다고 하고, 조국이는, 이동욱 회장은 정광훈 앞잡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정광훈 사진하고 나 사진하고 딱 두 개를 어젠가 박아놨답니다. 그래서 이동욱 회장 말은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 앞잡이 아닙니다. 예? 저 사진을 국민들에게, 온 국민한테 조국이가 하는 짓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저거.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저 사진 하나로 정광훈 목사 앞잡이니까 저 사람 말은 신뢰성이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런 수작을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이가 했던 말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다 드러났다.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지 자르구나. 윤석열 항명은 의무다. 윤석열 항명은 의무다 그랬던 조국이가 지금은 윤석열 보고 항명하는 걸 가지고 추미애한테 지위 거부하면 헌법 위반이랍니다. 조국이가. 어떻게 한 입으로 이렇게 다른 말을 합니까? 과거에 윤석열을 보고는 항명이 의무라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추미애한테 개가 안 되면 헌법 위반이랍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이 명을 거역. 당신이 지금 뭐 조선시대 왕입니까? 추미애. 윤석열은 당신의 무슨 뭐 내십니까? 명을 거역하게. 그래서 명해가지고 한명숙이도 무죄고 조국이도 무죄고 당신 명해가지고 좌파는 집회 방해해도 무죄고 우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 인권이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겁니다. 10월달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문재인의 이 나라 파탄에 화가 난 국민들이 이만큼 많이 모인 적이 있습니까? 예? 국민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공안 코로나 사기로 다 이거는 이제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포 정치를. 괴벨스에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를 만든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다. 조국이하고 문재인하고 선동을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수많은 문서와 증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자가 정의로운 자이다. 괴벨스 말대로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다 장악했습니다. 민원연 대표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민원연 좌파, 극단적인 좌파 운동을 하던 그 좌파 단체가 그 대표가 대한민국 언론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원연 대표였습니다. 이 민원연이 또 한상혁 자기 편 한상혁한테 TV조선 채널A 승인 거부해라. 그 다음에 온갖 방송 장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재 정권보다 방송 장악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11가지 조건을 달아서 TV조선을 승인해 주니까 요즘에 TV조선을 채널A도요. 진실된 보도 못합니다. 안 하더라고. 전부 한상혁이 그 극단적인 좌파한테 다 장악당해가지고 민원연이 왕입니다. 왕. 고소 고발까지 해요. 민원연은. 40개국 중에서 언론의 신뢰도가 40위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참 불쌍한 국민들이 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조사 결과예요. 40위 중에 40개국 중에서 40위 북한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언론의 신뢰도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제는 유튜브까지 통제합니다. 제 유튜브 이동욱 TV도 파괴했잖아요. 저는 오늘하고 똑같은 말 했거든요. 이게 유해하답니다. 국민들한테. 또 제 유튜브 또 파괴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해하답니다. 제가 욕을 합니까? 제가 무슨 음란물을 합니까? 제가 무슨 지금 이게 유해합니까? 국민들한테 알릴 말을 하는데 유튜브까지 다 폭파시켜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구글의 삭제 요청이 그렇게 급증했답니다. 180% 급증했다고 하죠. 울산 선거 개입 이런 거 할 때 180% 구글에 삭제 다 하니까 이거를 85%를 다 삭제해 줬대요. 유튜브 구글이. 언론 통제가 이제 언론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유튜브까지 이제 다 통제하는 거예요. 5.18 비방만 해도 처벌하겠다. 징역 살리겠다. 헌법재판소 9명 중에서 6명이 진보입니다. 진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9명 중에서 6명이 진보입니다. 1명이 보수입니다. 대법원 13명 중에서 9명이 문재인이 박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희망이 없습니다. 고영주 변호사 그 억울한 오늘 판결 받아도 대법원 가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재명이 국민들 상대로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자기 친형 강제 입원시킨 게 사실인데 강제 입원 시도한 게 사실인데 강제 입원 시도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거. 국민들 상대로 너 했지? 안 했는데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은 이거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래요. 표현의 자유.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고 고영주 변호사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는 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징역 가야 될 범죄입니까? 대법원 다 죽었습니다. 13명 중에서 13명 중에서 9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박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인사를 아무나 안 합니다. 한상혁처럼 철저하게 좌파 사상에 철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임명 안 해요. 근데 이거 우리는 개박살나게 돼 있어요. 미통당 제가 버리라 그랬죠. 미통당 같은 사람들은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있으면 배제 대상이에요. 저 사람들은 철저한 좌파, 극단적인 좌파만 대법원장도 될 수 있고 검찰에서도 승진하고 헌법재판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양심 있는 김태규 판사님이 AI가 판사를 대체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재명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냐.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라 그래버리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앞으로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동욱 TV 꺼졌다는데요. 예? 좀 해줘 보세요. 그래서 이재명 무죄 판결을 보고 기가 막 저도 저 무죄 판결 보고요. 어떻게 거짓말이 무죄고 공산당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그 실형을 받아야 될 일이고 법원이 정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명 판결만 하고요. 국민들은 이제 믿을 곳이 없습니다. 법원이 정치 법원이 됐습니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이제? 우종창 조국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 때립니다. 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저분은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죠. 거짓말한 사람도 무죄인데 의혹 제기한 게 어떻게 법정 구속입니까? 조국이 명예훼손했다고 법정 구속. 대북전단 살포하면은 현행범으로 체포한답니다. 그 국민들을 그냥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국민들 고발하고 국민들 겁박하고 막 국민들 고발하면 문재인이가 고발하는데 어떻게 말단 경찰이 어떻게 처벌 안 합니까? 지금도 막 추미애가 고발하고 정말 이거 완전히 이거는 무슨 경찰 국가도 아니고 완전 인권 유린 국가가 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도 못하면 표현의 자유의 침해 아니냐. 공익 제보자조차도 다 구속합니다. 지금 공익 제보자도 구속돼서 깜빵에 있고요. 신발 던진 분도 구속돼 가지고 있고요. 다 구속돼. 우종창 기자도 지금도 구속돼 있습니다. 국회는 모든 위원회가 다 민주당이 18대 0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위원회가 다 민주당이에요. 18개 위원회가 다 민주당, 국회도 완전히 벌겋게 넘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의사들이.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인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사 파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왜 했느냐. 문재인이가 의대생 10년간 4,000명 플러스 알파 추가 선발하겠다고 그냥 일방 발표했어요. 의사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일방 발표했어요. 의대생 4,000명 더 추가 선발한답니다.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유럽식 사회주의, 문재인 케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재인 케어가 지향하는 것은 유럽식 사회주의 흐릅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나라.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자, 제가 여기 빨간색 쳐놨는 게요. 영국, 프랑스의 코로나 사망률이 영국은 14.2%, 프랑스는 12.0%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7% 정도 됩니다. 영국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망률이 14.2%예요. 제 주변에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전화 오는 사람 많은데 죽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치료 안 해도 14.2%까지 안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14.2%가 죽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12.0%예요. 원래는 한 20% 됐어요. 저 나라가. 그냥 병원에 가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가 봐. 치료 안 해도요. 14.2%, 12% 안 죽어요. 보시잖아요. 주변에 다 멀쩡한 거. 근데 영국, 프랑스 사회주의의 허구 의료가 사망률이 코로나 14.2%, 12.0% 사망률입니다. 우리나라 1.7%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 프랑스 의료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을 저런 엉터리 의료로 가져가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 사진 한 장으로 다 확인이 되잖아요. 쿠바, 자, 의사를 대량으로 양산하겠다? 문재인 정권. 전 세계에서 의사 제일 많이 양산하고 의사 전 세계에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쿠바입니다. 1000명당 9명이에요. 1000명당 9명. 저건 쿠바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쿠바로 만들려고 합니다. 쿠바는요, 의사를 엄청 양성하니까 쿠바 의사 그냥 수입합시다. 대한민국에. 그게 더 빠르잖아요. 공공의사로 수입하면 되잖아요. 쿠바. 여러분, 쿠바와 같은 의료가 되기를 원합니까? 쿠바와 같은 공산국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전 국민 그냥 의사 다 만들어서 우리도 쿠바처럼 의사 수출합시다. 막 먹고 살기도 힘든데 4천만 명 다 의사 만들어가지고 막 아프리카로 수출하자고요. 우리도. 예? 시민단체가 의사를 뽑는데요. 시민단체가. 저게 복지부 블로그입니다.
이제 의사를 시민단체가 뽑는데요. 그리고 시민단체 안기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요, 자칭 대한민국 환자 대표래요. 제가 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계속 환자 대표래요. 여러분들 다 병원 가시죠? 저도 약 먹습니다. 저도 환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 저 사람을 환자 대표로 뽑았냐고. 그냥 평생 환자 대표야, 안기종은. 저기는 뭐 투표도 없나 봐요. 근데 대한민국 환자들 자칭 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안기종이가.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느냐? 저 사람이 뭐 환자들 입장이라고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의대를 성적으로 뽑지 말자. 공부 못해서 의대 못 가니까 꼭 공부 잘해야 의대 가냐? 그럼 성적으로 안 뽑으면 뭘로 뽑냐? 그래 일부러 틀려야 되냐? 네티즌들이 시험 치면서 일부러 틀려야 되냐? 1등급 공부 잘하는 사람 성적순으로 뽑지 말재요. 그냥 시민단체에서 좌파 윤미향이가 추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의사 만들자. 그래서 그래서 의사들이 파업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그런데 뭐 의사들 밥그릇 때문에 파업하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방통행을 하는 거예요. 조민이, 윤미향이 자녀만 다 의사 만듭니까? 그러면 공공의사, 오지에 공공의사, 오지 전용 의사, 오지 전용으로 공부도 못하는 사람 의사 만들어서 오지 사람들은 엉망의 의료를 받아야 됩니까? 검증된 의사가 아닌 오지 전용 의사, 쿠바 의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오지에 보내서 오지 국민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목숨을 다루는 의사를 그냥 성적으로도 뽑지 말고 오지 전용 의사를 그냥 막 시민단체에서 막 뽑아서 보내재요. 검증도 안 된 사람을. 오지에 있는 분들은 다 죽어도 됩니까? 예? 10년간 4,000명 이상을 신설하겠다. 전라도에 의대를 신설하겠다. 전라도에 왜 신설하냐고. 기피 지역에 그냥 전용 의사를, 공공의사를 양성하겠다. 기피 지역에 가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뭐 근무 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뭐 한 4일 정도 일하고 나머지 3일은 또 가족하고 지내게 한다든지 이런 근무 환경 개선을 해야지. 오지에는 그냥 실력도 없는 사람, 오지에서만 일할 사람 그걸 만들겠다. 원격 의료, 처방급여와 다 마찬가지죠. 이런 걸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제 합의문은요. 의사들이 합의를 파기했다는데 합의문 내용을 읽어보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의사들하고 논의 한번 해준다. 논의 끝나고 나면 내 맘대로 한다. 이게 합의문입니다. 이런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의사들하고 합의해서 추진한다도 아니고 합의해서 추진하면 합의해서 추진해야 되죠. 근데 합의는 한번 해주고 의견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의견 협의 날짜 끝나면 내 맘대로 추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하니까 마누라한테 그러면 논의 한번 해주고 1시간 논의해주고 1시간 논의해도 내 말 안 들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합의문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케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이런 정말 국민 기만 정책을 해왔습니다. 50조 40조씩 막 때려부면서 국민 여러분 돈 찍어내고 의사 찍어내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이가 말하니까 좋습니까? 병원비는 걱정 없는데요. 치료받을 병원이 없고 치료받을 의사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도 의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탈리아 이번에 치료받을 병원이 없었어요. 치료받을 의사가 없었어요. 진료비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진료비가 급증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5년 뒤에는 어떡할 거냐고요. 지금 58조 쓰는 게요. 7년 후에는 132조를 쓰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프랑스 12% 저걸 따라 하자고 하는데 프랑스 보셨죠? 아까 전에 사망률. 국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의사들 덕분에 아까 전에 그랬죠. 의사들 뒤통수 때렸다고. 의사들 덕분에 하면서 저 문재인 보이죠? 근데 의사들은 병원이 망해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망해서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그럽니다. 이제 의사들 덕분에 그러다가 우민화 정책.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고 경제가 파탄 나서 죽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국민들 덕분에 저런 식으로 우민화 정책을 해요. 저게 지금 교보생명 앞에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정말 저런 선동, 괴벨스 같은 선동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포퓰리즘 정책, 의사 찍어내기, 돈 찍어내기, 공무원 찍어내기, 이게 다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가게 다 닫고 있죠, 지금. 그런데도 국민들 덕분에 그러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요, 코로나는 지금 누구 탓합니까? 광화문 8.15 집회 탓하고, 신천지 탓하죠. 사실 제가 오늘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기들 때문이에요. 친중 사대주의 1차, 2차, 친중 사대주의 때문에 중국의 바이러스 다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실내 이태원 나이트클럽 때문에 터졌고, 세 번째는 이번에 휴가 다 보내서 터진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터졌는데 코로나는 정광훈 때문에 터졌다. 8.15 국민들 때문에 터졌다. 마녀사냥, 괴벨스처럼 마녀사냥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제는 왜 망했냐? 코로나 때문에 망했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닌 게 제가 오늘 사진 보여드리죠. 2019년 5월달. 코로나는요, 2020년 1월달에 왔어요. 2019년 5월달이면 7개월 전입니다. 7개월 전에 이미 19년 만에 실업률 최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 났었어요. 2019년 5월달에 벌써 경제 파탄 났었어요. 그런데 왜 코로나 7개월 뒤에 왔는 코로나를 핑계 삼는, 이 코로나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부 타임머신을 탔어요. 잠복기도 타임머신을 탔고 2020년 1월 달에 생긴 코로나가 경제를 타임머신을 타고 2019년 5월 달에 다 파괴를 시켰어요. 당신들 탈원전 때문에 최저임금 해가 자영업 다 파탄 나는 때문에 경제가 파탄 났지. 코로나가 거짓말 하지 마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집값이요 20억에 육박합니다. 지금 강북이 20억이래요. 강남은 30억 40억 합니다. 집값이 기가 막힙니다. 부동산은 또 박근혜 탓이래요. 박근혜 탓. 코로나는 윤석열 탓. 정말 탓 잘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경제 파탄이든 선거 부정이든 조국 사태든 윤미향이든 뭐 사과 한마디 코로나든 사과 한마디 들어봤습니까? 문재인이든 주무장관이든 김현미든 박능우든 중국 때문에 들어왔다, 중국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다. 중국 대문도 2달이나 열어놓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해요. 국민 사망에 대해서. 절대 사과 안 합니다. 모든 게 남 탓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덕분이래요. 경부고속도로도 자기들 덕분이라서 김현미가 기념비에 이름 박아놓고 박정희는 없어요. 기념비에. 경부고속도로 당신들이 반대만 했지.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이 문재인하고 데모만 하던 운동권 인간들이요. 대한민국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하고 공항도 반대하고 기업 세우는 것도 반대하고 반대만 했던 인간들이 한평생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미동맹도 반대하고 반대만 했던 인간들이 모든 업적은 대한민국의 업적은 자기 걸로 둔갑시키고 자기가 3년 만에 지금 나라 다 파탄 낸 거는 전부 남 탓이에요. 전부 경부고속도로 건설 못하게 하고 데모하고 했잖아요. 저 인간들이. 그래놓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 애국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먹을 거 안 먹고 한미동맹에 바탕하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라를 세운 거를 전부 적폐로 다 몰아요. 적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권이 다 무너져,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무너지고 대법원이 13명 중에 9명 벌겋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 유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검찰 지켜줄 검찰이 없어요. 다 잡아갑니다. 이제. 이런 거짓을 제대로 밝혀줄 법원이 없고 검찰이 없습니다. 국회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야당은요. 이제는 우파 자유민주주의 국민들하고 선 꺾겠대요. 주호영이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코로나 사기도 그만합시다. 우리도 사기 그만 당하자고요. 잠복기 사기, 8.15 타임머신 탔다고 8.15 탓 사기, 거꾸로 방역 사기, 야외가 위험하다는 사기, 정치 집회가 위험하다는 사기, 이런 사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정말 오늘 대한민국 심각한 위기입니다.
법원까지 짓밟는 공포정치, 공안정국, 이제는 검찰 법원도 겁먹고 정치검찰 정치법원이 됐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모독을 받는 종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느냐는 모독을 받는, 비과학적인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살 길은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요, 북한, 베네수엘라, 공산화된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 심각하게 거짓된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1시간 한 20분 이상 했는데요, 제가 했는 말 중에 거짓말 어디 있습니까? 전부 제가 증거를 갖다 댔어요. 문재인, 내가 했는 말 중에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 거짓된 자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판사도 일어나야 되고요, 검사도 일어나야 되고, 지금은 위기입니다. 상권 분립이 다 무너졌습니다. 판사도 일어나고, 검사도 일어나고, 의사도 일어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양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